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화학 점수를 그죠 올리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좀 되드리고자 하는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본 강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널 강의도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강의는 한 2달 정도를 코스로 잡아서 기초적인 화학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강의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화학의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이해를 좀 필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좀 합니다. 화학은요, 일단 범위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화학 범위가 어떤 직군에서든 보든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한 길어야 1년 정도 안팎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내고 정확한 확실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무조건 많이 보면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 스타일은요, 일단은 이 기초 강의에서는 이해를 좀 돕는 강의를 합니다.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학은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통해서 어떤 걸 접근하게 되면 많은 외우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것을 좀 이제 선호하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이나 강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보는 우리 그 직군마다 보는 시험들, 그 시험들보다 레벨보다는 좀 어려울 거예요. 문제들도 보기도 좀 많이 들어가고, 문제도 한 테마, 한 주제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진 않죠. 노출되는 경우 이게 거의 비슷한 이제 문제들을 이게 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파이널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그때는 굉장히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과정을 통해서 조금 힘들어도, 그죠? 힘들다는 얘기는 그냥 엄청 어렵다는 얘기는 아닌데, 공부하는 양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려면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서 약간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감안하시고 잘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은 좋은 성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지원하는 직군에서 합격하는데 화학의 걸림돌은 안 되게끔 그렇게끔 일단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기초 강의, 기초 탄탄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칼라네요,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흑백이었어요. 예, 칼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살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언어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여기는 잠깐만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이 2페이지까지는 그냥 실어놨어요. 2페이지까지는 그냥 실어놨으니까 한번 이런 거 있고 질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연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하면 되고요. 3페이지부터 이제 기초적인 화학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근데 3페이지에 보면은 원소 이렇게부터 나오잖아요. 원소, 원자. 요 개념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하고요. 물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빈칸이 조금 없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좀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 넘기면 뒤에 빈칸이 있네요. 스펙트럼 선상에. 거기다가 한번 정리를 조금 필요한 것만 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화학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는 설명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암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암기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죠? 무조건 다 화학을 암기할 수가 없어요. 화학은 이해하는 과목이거든요. 일부만 암기하시고 이해를 통해서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외울 건 외워야 되지만 일단 이해를 하는 의미를 잠깐 보죠. 자, 물질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여러분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는 종류가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순물질하고 혼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나눠볼게요. 요것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걸 분류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물질이 있냐면은 순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무슨 물질이 있냐면은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질은 두 가지. 순물질과 혼합물. 그 다음에 순물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순물질은 원소 물질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화합물 이렇게 나눠지죠.
홑 원소 물질하고 화합물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만약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이 중에 혼합물 몇 가지냐, 순물질 몇 가지냐, 뭐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 유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일단 구분하는 건 너무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물질은 두 가지가 있고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습니다. 혼합물에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 그렇죠?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자라는 게 일단은 처음의 목표고요. 그럼 이 물질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읽냐면은 수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라고 하면 H가 맞을까요? H2가 맞을까요? H가 일단 둘 다 맞을까요?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닙니다. 요게 맞습니다. 우리가 수소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수소,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왜 분명히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건 의미상 이건데 왜 이걸 나누냐? 이게 물질의 개념이에요. 이게 물질의 개념. 우리가 산소 그러면 산소는 O일까요? O2까요? O2까요? 네, O2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물질, 어떤 걸 얘기하잖아요. 그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물질이 뭐냐? 얘는 물질이 아니에요. 얘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이 있어요. 물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해가 쉽더라고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컵에 물이 있죠. 여러분 물은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질이에요. 뭐 어째 물이라는 거는 요 구성 원소 가장 작은 게 뭐로 돼 있죠? H2O라고 하는 분자로 돼 있어요. 그죠? 맞죠? 이 분자를 구성하는 또 가장 작은 건 뭐죠? 원자예요. H하고 뭐로 돼 있지? O로 돼 있어요. 이런 건 물질이 아니죠. 그죠? 이런 건 물질이죠. 이런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질이란 개념은 뭐냐면 어떤 입자가 모였을 때 그 성질을 그대로 띠는 걸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를 어떤 공간에 수소 원자를 엄청 많이 모아요. 수소 원자를. 그럼 이 공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수소를 많이 모으고 나면 이 안에 수소 원자의 성질을 갖는 수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수소 원자는 불안정해서 이걸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H2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라는 물질을 모았지만 이 수소라는 원자를 모았지만 원자는 존재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물질은 그 입자를 모았을 때 그 성질을 그대로 띄어야 해요. 그럼 물은 물질일까 아닐까? 물질이에요. H2O라고 하는 이 작은 입자를 엄청 많이 모으면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걔네들의 성질을 띠게 되거든요. 절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은 집단을 물질이라고 해요. 집단을 만들어낸 걸 물질. 근데 수소 원자는 물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헬륨과 같은 경우는 물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륨은 1원자로 돼 있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얘는 안정한 입자예요. 안정한 입자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서로 반응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니까 얘네들도 뭐죠?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모았는데 얘네들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물질이 아닌 거죠. 그죠? 얘네들은 물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뭐라고요? 하나의 어떤 입자가 많이 모이면 그 원래 입자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인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 물질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개념을 또 잠깐 보면 물이라는 건 H2O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뭐한 거죠?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모여 있어서 얘네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얘네 성질을 그대로 띠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물질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H2O라는 입자, 얘를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중에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분자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원자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 물질을 이루는 작은 입자를 뭐라 그러죠? 분자라고 해요. 또 분자를 이루는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합니까?
원자라고 하죠. 이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얘네들을 이루는 것 중 가장 작은 입자 하나를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 중에 하나를 떼어내게 되면, 물질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를 떼어내게 되면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즉 예성질과 이 안에 있는 성질은 바뀌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뀌지 않는 거, 이런 걸 무슨 변화라고 하죠? 물리적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뭐가 안 바뀌는 변화지?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아.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한 반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 반인데 이 중에 한 명을 밖으로, 문 밖으로 빼내요. 그럼 우리들은 사람인데 쟤는 돼지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있죠. 위치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은 안 변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그럼 이건 분자에서 원자를 만들어요. 분자에서 원자를 만들면 성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완전히 변합니다. 이 성질과 원자의 성질은 달라요. 수소의 성질은 무슨 성질이 있죠? 가연성이 있고요. 산소의 성질은 조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터지고요. 불을 붙이면 얘는요, 불나는 걸 도와줘요. 그럼 이 두 성질을 물이 가지고 있다면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납니다. 그죠? 완전 난리 나죠. 얘는 터지고 얘는 그 터진 걸 도와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성질이 완전히 뭐하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야.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학변화. 이런 걸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화학변화는 뭐가 변하는 변화죠? 성질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는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이해 정도가 있어요. 그럼 물리적 변화는 성질이 안 바뀝니다. 그럼 뭐와 뭐에 대한 변화가 생기냐면, 이런 어떤 여러분 이 변화에는 반드시 화학에서는 뭐가 관여하냐면 힘이 관여해요. 그러니까 입자들 간에 뭐죠? 인력이 관계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까요? 인력이라는 힘은 화학에서의 주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에 대한 내용은 이 인력이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 핵전하량,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효 핵전하량, 이것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에요. 또 전자 친화도,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야. 전자 친화도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죠. 전기 음성도, 이것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 이것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원자 반지름이 작고 땡기름이 크니까 인력이 작으면 원자 반지름이 커. 이런 인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 이것도 핵과 전자 사이에 뭐죠? 인력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에서는요, 이해하기 쉬운 방법 하나가 인력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 주기적 성질에 대한 것들을 쉽게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예측할 수 있고 답을 낼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건 인력이에요. 인력, 화학 결합도 인력이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도 정기적인 인력이에요. 분자 간의 힘, 이런 것도 전부 다 인력에 관여하는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도 인력이 아니야. 전자를 잃는 거 산화야. 그러니까 핵이 전자를 잘 못 잡아당긴다는 거,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고, 환원 잘하는 건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거야. 핵이 전자를 당기는 인력이 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 인력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쓰기만 할게요. 쿨롱의 힘이라는 인력이 있어요. 이거는 R 제곱분의 K에다가 Q1 상수 그냥 써버리면 Q1, Q2 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리예요, 거리. 그죠? 요거는요, 전기의 양입니다. 우린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양과 핵 사이 거리죠. 요거에 관여한 요 F가 힘이죠.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화학 문제에서는 요 거리와 전기적 전하량과의 관계입니다. 요 관계로 뭐가 결정이 되니? 인력이 결정되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성질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쿨롱의 힘, 정기적 인력입니다라는 걸 한번 그냥 써봤어. 나중에 화학 결합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럼 다시 가서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정기적인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는 성질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인력입니다. 성질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 힘을 끊어도 성질 변화가 없죠. 화학 변화는 성질에 뭐가 생겨요?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자, 물리적 변화는 이런 거죠. H2O, H2O, H2O 이 분자들입니다. 분자들에서 얘네들을 하나 띄어낸다는 얘기는 이 분자와 이 분자의 뭐를 끊어내야 돼요? 힘을 끊어내야 돼. 인력을 끊어내야 돼. 이 인력, 잡아당긴 인력을 끊어내서 하나 띄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럼 물리적 변화에서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의 힘. 무슨 힘입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주된 힘이고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 뭘까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이것도 인력인데 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원자 간의 인력입니다. 쉽게 이렇게 하면 원자 간의 인력, 요거에 변화를 주는 거죠. 자, 대상의 힘이 어디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학 변화냐 물리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분자들끼리, 즉 덩어리들끼리의 힘은 물리적 변화인데 그 덩어리를 구성하는 입자들끼리의 힘은 화학적 변화라는 소리죠. 자, 요런 힘을 끊었다. 그럼 요 성질이 안 바뀌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H2O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산소에 수소가 이따위로 달려있죠. 그렇죠? 이게 물분자 구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요 선, 이게 결합력이죠. 고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 해야 되죠? 끊어야 돼요. 즉, 이걸 끊어버리면 성질이 완전히 뭐하죠?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원자, 입자 간의 결합을 끊어내는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 그럼 얘와 얘의 성질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달라지고요. 물리적 변화는 성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런 대표적인 물리적 변화가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상태 변화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물리적 변화예요. 상태 변화. 자, 여러분 체크만 합시다. 고체, 액체, 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S, L, G 이렇게 쓰죠. 혹시 고체가 액체로 상태로, 즉 얼음이 물로 되는 변화를 뭐라 그래요? 고체가 액체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융해입니까? 용해입니까? 용융입니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의 용어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액체가 고체되는 건 혹시 뭐라 그럴까? 응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고. 액체가 기체되는 건 뭐라 그럴까?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체가 액체되는 건요? 그렇죠. 액화. 용어 모르시면 한번 이거는 알고 계셔야죠. 기화열, 응고열, 융해열 이게 뭐냐 알아야 되니까 상태 변화 시 열 뭐 이런 관계에서. 근데 액체 거치지 않고 고체고 기체로 바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승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용어들 한번 확인하시자.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음이고 이게 물이고 이게 수증기예요. 그죠? 이게 얼음, 예를 들어서 얼음, 물, 얘는 수증기.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얼음의 화학적 성질과 물의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내 목마를 때 물 먹어요. 그죠? 목마를 때 얼음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나요? 해소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해소는 돼요. 목마를 때 수증기 먹으면 갈증 해소되나요? 됩니다. 똑같은 H2O예요. 뭐 가습기 입에 대고 있으면 돼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분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상태가 달라요? 분자 간의 힘의 차이입니다. 그럼 얼음은 분자 간의 힘이 어떻다는 걸까요? 아주 강해서 굉장히 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물은요, 약간 느슨한 거고, 수증기는요, 엄청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의 정도로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분자 간의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물리적 변화죠. 그렇죠? 물리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질 절대 안 바뀌는 변화예요. 배열만 바뀌는 거죠. 배열만 바뀌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 안 바뀝니다. 그죠? 상태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변하는 게 뭘까요? 상태 변할 때 변하는 값들이 뭐가 바뀔까요? 상태가 얼음이 물이 됩니다. 뭐가 바뀌죠? 분자 간에 뭐가 바뀌어요? 인력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분자 간에 거리가 달라질 것이고요. 분자들이 서로 갖고 있는
배열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죠? 변화하지 않는 건? 뭐는 절대 안 변할까? 상태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아. 뭐가 안 바뀌죠? 분자의 구조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자나 여기 있는 분자나 여기 있는 분자는 어때요? 구조가 똑같아요. 분자 구조가 안 바뀌니까 분자의 성질도 안 바뀌죠. 맞나요? 분자의 성질도 안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에서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참고로 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그죠? 또는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체 기체된 기화라 그랬습니다. 이 기화할 때, 즉 물이 수증기 되는 건 이제 증발도 있고 끓음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끓음이라는 얘기,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끓는 점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는데, 여러분, 끓는 점이라는 거는 액체가 뭐가 되는 온도죠? 기체가 되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은 몇 도예요? 100도.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끓는 점은 다 결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물질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끓는 점을 알면 걔가 무슨 물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이걸 뭐라 그러죠? 물질의 특성이라 그럽니다. 모든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럼 끓는 점이라는 얘기는 물리적 변화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화학적 변화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얘기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끓는 점은 물리적 변화예요. 그죠?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분자가 무슨 힘이 관여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져서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떨어져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분자 간의 힘을 끊으면 그때가 온도가 끓는 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자 간의 힘이 아주 센 놈이면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강하다는 얘기겠고 높겠고, 분자 간의 힘이 약하면은 조금만 가려도 끊어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건 물질의 뭐를 얘기하고 특성이면서, 이 끓는 점은 무슨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예요. 물리적 변화.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은 전부 다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죠. 다시요.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는 무슨 힘을 끊어야 돼요? 분자 간의 힘을 끊어야 되고, 끊고 나서 성질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되는 그때 온도만을 끓는 점이라고, 또 어는 점,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죠. 끓는 점이 나온 건 전부 다 어떤 변화를 찾아야 되는 거지? 물리적 변화라는 값을 뭔가를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입니다. 그냥 이게 질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수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물질은, 얘는 이게 세 개의 결합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삼중결합이라 그래요. 아주 강한 결합이죠. 얘는 이중결합, 얘는 뭐죠? 단일 결합이라 그래요. 그죠? 이 세 가지의, 그러니까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수소 분자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분자들 중에 끓는 점은 어느 게 높을까요? 끓는 점은 질소가 끓는 점 높겠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기했습니까? 그럼 아니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린 거예요. 분명히 결합력 세잖아요. 그럼 결합력, 입자 간의 결합력이 세면 끓는데 힘이 많이 드니까 온도 높여야 되니까 끓는 높아질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틀렸어요. 왜죠? 얘는요, 삼중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맞긴 해. 강한 결합 맞아. 근데 이거 끊어보세요. 원래 이 질소 분자하고 성질이 같아, 달라?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면 화학 변화지 물리적 변화가 아니죠. 끓는 점을 물어보면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물리적 변화 상태의 관계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가열해서 이걸 끊었는데 그럼 완전 다른 걸로 돼버리지. 그럼 이런 건 끓는 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결합 에너지라고 하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으로 끓는 점이라는 물음은 전후의 분자 구조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즉 끓는 점은 원자 간의 결합이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원자 결합이 아니라 끓는 점 이런 거예요. 얘 삼중결합, 얘 삼중결합 있으면 이것과 이 분자의 뭐죠? 힘, 요게 관여하는 거지 요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살짝 꼬면은 여러분이 좀 틀려요. 자, 지금 상태 변화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거예요. 이 상태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태 변화 시 변화와 변화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고요. 끓는 점 중요합니다.
끓는 점은 물리적 변화이어야 해요. 물리적 변화라는 건 전후에 뭐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성질이 바뀌지 않아야 돼. 다시 얘기하면 분자가 완전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끓는 점은 무슨 힘이 관여하는 거라고요?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하는 거예요.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어떤 거예요?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엄청 높은 거고요. 두 입자 인력이 약하면 끓는 점이 낮은 거예요. 라는 거죠. 이게 분자 간의 힘이죠. 됐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리,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나왔잖아요. 분자 간의 인력은 바로 뭐를 결정한다? 끓는 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내용에서 화학에서 공통적인 겁니다. 분자 간의 힘이 세다. 끓는 점이 뭐하다? 높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건 분자 간의 잡아당기는 뭐가 세다? 인력이 세다. 그럼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증발이라는 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분자 간의 힘이 세면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증발이 잘 되지 않는다. 자,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 끓는 점이 뭐하다? 높다. 증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증발돼서 벽을 치는 압력을 뭐라 그러죠? 증기압이라고 한다. 증기압이 클까 작을까? 증발이 안 되니까 증기압이 어때요? 증기압이 작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휘발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휘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날아가는 성질이에요. 그럼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휘발성은 어때? 휘발성은 적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우지만 증발열은 커요, 작아요? 무슨 소리일까? 증발시키는 열량은 커요, 작아요? 열은 많아요, 적어요? 분자 간의 힘이 크면? 그렇죠. 증발열 커요. 자, 분자 간의 힘 하나 던져놓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이 말들을 충분히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액체하고 열량 쪽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이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건 뭐라고요? 원자 간의 인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간의 인력과 이 원자 간의 인력,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원자 간의 인력에 관여하는 중요한 게 화학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원자와 원자 입자 간의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자 간의 인력을 얘기하는 화학적 결합. 자, 여러분 화학 결합을 일으킬 때는 크게요. 세 가지가 있죠. 화학 결합을 일으키는 원자에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원자를 크게 종류를 얘기하자면은 원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크게 두 부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금속 원자하고 뭐가 있죠? 원자의 큰 종류는 금속과 뭐로? 비금속이라는 걸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속과 두 개로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럼 이 두 개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가 결합하는 거. 자, 금속과 뭐가 결합할 수 있죠? 금속과 뭐가 결합하니?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도 있을 거예요. 또 비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나중에는 딱 보고 얘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나 이런 걸 통해서 구별해야 되고. 자, 얘네들은 서로 간에 뭐 하냐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 서로 안정하려고 화학적 결합을 해요. 얘들아,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네요. 이런 결합 무슨 결합? 그렇지, 이런 거 금속 결합이라 그래요. 그렇죠? 금속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건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건요?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크게요. 크게 화학 결합은 세 개밖에 없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배위 결합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근데 배위 결합은 이 공유 결합하고 같습니다. 이건 배위 결합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유 결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화학에서 통틀어서 화학 결합은 몇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얘네들이 서로 붙어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무슨 힘이니?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뭐 한다? 붙고 있는 겁니다. 그 전기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얘네들이 세게 결합하냐 약하게 결합하냐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합력을 따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게 화학 결합이죠. 자, 화학 결합은 결국 이런 결합을 하는 게 원래 원자와 이 화학 결합하는 물질은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 나트륨, 얘 염소라면 이온 결합은 NaCl로 쓰잖아요.
그럼 이 NA와 이 안에 있는 NA는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나트륨과 NaCl은 이 안에 있는 나트륨의 성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트륨한테 똑같은 거 아닌가? 같지? 전혀 완벽히 다르죠, 그죠? 완벽히 다르죠. 우리가 몸에 필요한 나트륨 몸에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항상성 때문에. 그 나트륨 원자를 먹어야 돼요? 나트륨 요 이온을 먹어야 돼요? 아니,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근데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나트륨을 먹어야 돼. 나트륨 있어. 근데 원자가 있고 이온이 있어. 이온이 없어. 원자만 있어. 원자 먹어도 돼, 안 돼? 되지요? 되지요? 대신 입이 터질 뿐이에요. 폭발적으로 하는. 이 물과 반응하잖아요. 물과 반응해서 터져버려. 노란 불꽃 용갈이 돼요. 근데 물론 이온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죽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걸 먹죠? 이온을 먹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화학적 성질이 뭐가 다른 거니? 완전 달라요. 근데 완전 다른 거죠. 전자 하나 있고 없어의 차이니까. 맞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나트륨이 필요해요. 근데 원자 상태로 불안정한 거 먹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럼 여튼요, 얘네 성질이 완전히 뭐한 거죠? 달라져 버려요. 그럼 얘네들 결합들은 전부 다 무슨 변화죠? 화학적 변화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 변화는 전부 어떤 거에 관련된 변화들을 생각하면 돼요. 원자와 원자 사이 관계만 따지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 사이 관계와 분자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H2O 다시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 원자 사이가 뭐죠? 이게 화학결합이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요거는요, 화학결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냐. 그럼 여기서 끓는 점을 결정하는 요 힘인가요? 요 힘인가요? 즉 분자 간의 힘인가요? 원자 간의 힘인가요? 분자 간의 힘이 끓는 점을 결정하죠. 이걸 끊어봐야 이 분자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뭔가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몇몇 개를 던졌는데 그걸 여러분 좀 잘 알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결합의 의미를. 그죠? 자, 그럼 다시 가서요. 순물질이, 이거 지울게요. 순물질이 이제 이렇게 두 개, 혼합물이 두 개 나눠요. 여러분, 순물질은 뭐냐?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은 화학적 성질이 몇 가지겠어요? 한 가지인 거예요, 순물질은. 그러니까 성질이 몇 가지로 돼 있다? 한 가지로 돼 있는 게 순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은 쉽게 얘기하면 분자가 몇 종류라는 소리죠? 한 종류라는 거예요. 왜? 분자들마다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성질이 한 가지려면 그걸 구성하는 분자도 몇 가지? 한 가지 종류입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혼합물은 성질이 몇 가지 이상일까요? 그 물질의 성질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성질이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는 다른 물질과 다른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섞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이게 뭐라고? 혼합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순수하게 순물질은 보통 여러분 상태 표시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S, L, G로 표시하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이런 상태가 표시되면 얘네들은 그냥 뭐라고? 순물질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혼합물에서 대표적인 건 그냥 뭐 나오죠? A, Q가 있을 겁니다. AQ는 무슨 상태를 얘기하지? 수용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액은 물과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성질로 되어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혼합물이에요. 자, 또 여기서 분리하는 거 보죠. 호돈소 물질, 화합물 있어요. 호돈소 물질은 뭐죠? 원소가 몇 가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원소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원소하고 원자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원소가 원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써보면요. 원소가 뭐죠? 원소와 원자. 원소와 원자. 원소는요, 어떤 입자의, 작은 입자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성질이 같나요? 성격이 같진 않잖아요. 성격이 다른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소는 그 입자, 작은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원자는 뭘까? 원자는 그냥 작은 입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걸 구체적으로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우리는 구별을 하면 돼요. 원소는요. 원소는 원소하고 원자. 쉽게. 자, 얘는 뭐라 그럴까요? 원소는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냐. 이 이야기 더 쉬울 것 같아. 원자는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뭐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H2SO4가 있습니다. 이거 분자예요. 혹시 몇 원자 분자예요? H2SO4가 몇 원자 분자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원자와 원소를 구분하셔요. 원자는 뭐라고요? 개수입니다. 작은 입자의 개수예요. 그럼 작은 입자의 수소 몇 개 있어요? 2개, 황, 하나, 산소 4개. 모두 몇 개죠? 7개. 7원자 분자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딱 주고 몇 원소 분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몇 원소 분자지? 종류 몇 가지로 돼 있어. 그죠? 개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원소로 물어보면 뭐만 봐? 종류만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를 헷갈리면 그냥 틀려버려요. 원자를 물어봤는데 원소로 대답하거나 원소를 물어봤는데 원자로 대답하면 틀려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소는 무조건 이름표예요. 종류입니다. 그죠?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홍인종 나누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죠? 종류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원자, 원소, 원자, 원소. 원자는 뭐라고? 종류 상관없어요. 몇 명 있습니까? 이거지. 몇 개 있습니까?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알겠니? 자, 이런 식의 원자, 원소 일단 구별하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 무슨 물질이라고? 호돈소. 그 원자가 한 개인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원자가 한 개의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한다. 틀려, 맞아? 맞아, 틀려? 틀리는 말이죠. 원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소예요. 그 원자는 몇 개인지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원소잖아. 원자 하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자 몇 개로 돼 있죠? 2개. 하지만 원소가 몇 개지? 원소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N2 이것도 마찬가지고. O3 본 적 있니? O3. 오존이라고 하는 거지. 몇 개 원자로 돼 있어요? 3개의 원자. 근데 원소는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런 걸 뭐라 그래? 호돈소. 맞습니까? 얘들아, H 몇 원소 물질이야? 몇 원소 어떤 물질이야? 호돈소 물질이 아니야. 틀리지. 우리는 낚시터에 사는 물고기들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이건 물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 섞어놓고 물어보면 우리가 걸려요. 그냥 아주 쉬운데 그냥 탁탁 걸려버려. 그죠?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초 내용은 이런 걸 좀 더 하나씩 더 확인해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FE가 뭐야? FE가 철이잖아요. CU 이거 편의점인데. CU. 그다음에 MG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이런 거는 금속이라고 하는 거죠. 금속은 예외 없이 전부 무슨 물질이죠? 호돈소 물질이에요. 원소 하나, 원자 하나로 존재합니다. 호돈소 물질. 그리고 또 많이 언급되는 게 HE, N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몇 쪽 원소죠? 18쪽. 18쪽 원소도 뭐죠? 호돈소 물질이에요. 얘 하나로 그냥 만족하는 분자입니다. 특히 얘네를 몇 원자 분자라고 할까요?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분자 이런 말 쓰잖아. 그죠? 근데 분자로 쓸 때 어떤 물질은 분자로 쓰면 안 되고 어떤 물질은 분자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죠? 분자로 쓰는 건 전부 어떤 물질을 분자로 쓰냐면 비금속과 뭐가?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만을 분자로 쓰는 거예요. 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예외도 있어요. 얘는 차지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비금속들, 즉 기체 상온에서 기체로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소, 산소 이런 거 전부 기체잖아요. 얘네들은 비금속들이에요. 전기 안 통하는 비금속.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요, 금속이 들어가거나 금속과 아까 비금속, 이온 결합이죠. 금속과 금속이 들어가면 금속 결합이잖아요.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은 절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금속 결합을 하는 철, 구리, 마그네슘 분자야 아니야? 분자가 아닌 거죠. 금속입니다. 근데 헬륨, 네온, 아르곤은 분자야 아니야? 얘는 비금속이에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18조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상. 얘는 전부 다 비금속이죠. 근데 비금속인데 지네들이 안 정하거든.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이고 몇 원자 분자? 비금속이니까 분자를 할 수 있어요. 1원자 분자. 그럼 요거는 몇 원자 분자겠어? 3원자 분자.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이런 거죠. 그죠? 몇 원자 분자다. 분자로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게 있죠. 자, 화합물은 뭐니? 화합물은 H2O, CO2, 뭐 Fe2O3, NaCl 등등등등 이런 게 화합물이에요. 그럼 어떤 게 다르다는 얘기죠? 호돈소는 원소가 한 가지고요. 자, 얘네들은 구성하는 호돈소 물질은 원소가 한 가지죠. 근데 화합물은 원소가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원소가 두 가지 이상입니다. 원소 종류가. 원자가 두 가지 이상이 아니에요.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된 거죠. 자, 얘 몇 원자 분자입니까? 3원자 분자. 몇 원자 분자예요? 3원자 분자. 몇 원자 분자예요? 5원자 분자가 아니죠. 분자 아니잖아. 금속이 있으면 분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이런 것들로 말장난에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니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여튼요, 얘네들 화합물이든 호돈소든 전부 다 무슨 물질이라고? 순물질이에요. 성질은 몇 가지로? 각각 한 가지로 돼 있는 거죠. 근데 화합물은요, 수소라는 물질하고 예를 들어 물인 경우는 수소하고 뭐가 만나는 거예요? 산소라는 물질이 만나서 H2 물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순물질이죠. 얘도 뭐죠? 순물질이죠. 순물질과 순물질이 만났는데 그럼 성질이 혼합물이면 두 가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성질이 몇 가지? 한 가지가 돼요. 여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혼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이는 거죠. 순물질과 순물이 섞이는데 얘 성질이 그대로 뭐하죠? 나타나는 거고, 화합물은 요 순물질과 요 순물질이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돼버리죠. 즉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순물질들 간에 화합물이 만들어진 경우는 화학적 변화가 필요한 거고, 혼합물은 순물질 간에 물리적 변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로 만들어지는 거. 자, 이게 순물질, 호돈소 물질, 화합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혼합물 잠깐 봅니다. 혼합물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이 있어요. 균일은 말 그대로 균일하게 있는 겁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용액이 들어가요. 뭐뭐 용액 그러면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그 비율이 동일한 걸 균일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불균일은 말 그대로 뭐 암석이라든가 돌멩이죠. 돌멩이에 섞인 입자들이 균일한가요? 균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다른 거야. 이런 거는 불균일, 암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쭉쭉 있겠죠. 그죠? 뭐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불균일, 엿, 우유 이런 것들 비율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공기는 균일이에요, 불균일이에요? 위나 아래나 똑같아요, 달라요? 애매하다. 이 전체 지구로 봐서는 불균일이죠. 위로 갈수록 없고요, 아래로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간에서도 산소와 질소와 뭐 이런 비율이 균일하게 있을까요?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균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키 큰 사람의 공기와 키 작은 사람의 공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죠? 정확하진 않죠. 근데 그냥 뭐라 그래? 그냥 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균일로 보시면 돼요. 공기는 공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기 균일, 용액 중에 수용액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균일 혼합물은 용액이라고 해요. 섞이지 않는, 잘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라는 얘기죠. 뭐 자세한 설명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일단 균일과 불균일이 나누어집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혼합물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고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고요.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끓는 점을 살펴보면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놈들, 고체와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가열을 합니다. 가열. 그 다음에 여기 온도를 보는 거예요. 온도가 가열할 때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그럼 고체 섞여 있으면은 이 가열 곡선,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곡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얘네들은요, 지멋대로 나와요, 그냥. 그죠? 하도 좀 다양하게 나와요.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H2O는 액체인데 소금은 뭐죠? 고체죠. 이걸 같이 섞여버려요. 수용액을 만들었죠. 수용액에 끓는 점 곡선, 상태 변화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가열 곡선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뭐와 뭐가 섞인 거다?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이야. 술이면 H2O하고 뭐가 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종류가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끓여요. 액체지요. 끓여요. 어떻게 나올까요? 끓이면요. 이렇게 나와요. 수평한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끓는 점이죠. 그러니까 끓는 점 다른 물질이 몇 개? 액체니까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코올이면 얘는 뭐지? 물이에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액체 혼합물을 가열했는데 이 끓는 점 상태 변화가 3개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몇 가지 물질이 3가지 순물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질의 종류. 혼합물이죠. 한번 이거 참고로 좀 봐주십시오. 상태 변화, 즉 가열 곡선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들의 상태가 혼합되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이렇게 2개로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생뚱맞게 이러한 가열 곡선이 나왔다. 그럼 이거 보면 고체하고 액체. 대표적으로 이게 수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용액 가열 곡선입니다. 요거는 액체 가열 곡선입니다라는 거죠. 됐죠? 합금 여러분 아십니까? 합금? 합금은 혼합물입니까? 순물질? 우리가 흔히 하는 합금 뭐 있죠? 스탱 있죠, 스탱. 밥 먹을 때 스탱 냄비, 스탱. 그다음에 청동, 황동, 백동 이런 걸 합금이라 그래요. 이거는 순물질입니까? 아니면은 혼합물입니까? 합금은 무조건 혼합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들을 서로 뭐 한 거니? 섞어 놓고 만든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균일, 혼합물, 합금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혼합물이에요. 됐나요? 물질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자, 여기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섞을 거예요. 문제에서 또는 화학 반응식을 줄 거고요. 이 중에 혼합물을 골라라, 순물질을 골라라, 이원자, 분자를 골라라, 또 분자는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고 분자가 아닌 건 몇 개 있습니까? 분자가 아닌 거는 금속이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분자를 찾는 건 금속이 없는 비금속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원자, 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공유결합, 비금속의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공유결합이 없습니다. 하나의 원자가 분자인 겁니다 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물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이제 얘네들을 분석하시는 기초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